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겠지만 아닌 종목들도 있죠. 시장이 조금 시원하게 올라가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안 간다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시장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내 종목이 또 갈까 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하면 방치해두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도 상담을 받으셔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요즘 시기에는 좀 좋을 것이다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1.3%대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간만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간만에 이제 위쪽을 좀 뚫어내면서 2,55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1.36%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코스피가 좀 강했던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조금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올라오긴 했으나 0.5%대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을 조금 약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형주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제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이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아무래도 이 상승의 주체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좀 끌고 올라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조금 강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를 좀 끌어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물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 배팅을 조금 해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된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당장의 뭐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양시장 모두 조금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진행은 된 것 같은데 뭐 좀 강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라오긴 했으나 좀 약한 그림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신규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요, 굳이 신규 종목을 잡을 이유는 좀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신규 종목 잡으셔가지고 좀 이득을 보기보다는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좀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다가 밑으로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급등 나오는 기업들을 좀 잡아가지고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종목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처럼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와가지고 음봉으로 바로 밀려버리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지금 시기에서 급등 나온 종목을 따라 붙기식으로 매매해버리게 되면은 바로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등 나온 종목보다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기업들이 요즘은 급등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테마들은 우리가 어떤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상반기 쪽에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되겠죠.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6만 원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에요. 뭐 물론 이거 지금 한 달 정도 가지고 2달 정도 가지고 우리가 6만 원 이하로 이제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역부족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준다면 그러면 2차 전지가 좀 반등 나갈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미국에서 지금 중국 배터리라던가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규제를 넣는다라는 이야기로 2차 전지라든지 리튬 관련주 이런 것들을 조금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부터 움직이는 걸 봤을 때 2차 전지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종목을 사서 현금을 자꾸 남발하시는 것보다는 2차 전지의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고 그 추가 매수 포인트가 찾아졌을 때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잘 쥐고 계시는 것이 좀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역시나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아직도 높죠. 그래서 AI도 지금 이제 딥시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 중국 거다 보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자, 뭐 자제하라라는 권고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AI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전 세계에서도 역시나 AI 그런 쪽으로 해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도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봤을 때 역시 AI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얘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더 가봤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세게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저조한데 내려갔을 때 물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실률은 굉장히 큰 자리라는 거죠. 유불리로 따진다면 물렸을 때 굉장히 불리한 역사적인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여러분들이 눈독 들이는 것은 좀 별로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내가 굳이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지금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삼성전자는 건 관상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고 관상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10년, 20년 가져가야지라는 생각을 투자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수익 나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하실 텐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빠른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게 된다면 진짜 중장기, 최소 3년에서 한 10년 사이 정도의 투자 기간을 잡아놓고 투자를 해야 좀 이렇게 탄탄한 수익을 좀 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올라올 때 한 번에 급등 나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수익을 끝까지 다 가져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에 저점부터 해서 2024년에 고점까지 약 2년에 걸려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내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올라오는 상승 저기까지 올라갔을 때 한 2년 기다려서 한 50% 수익 나는 거거든요. 뭐 중소형주들은 두 번 올라가면 바로 50%도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로 최근 두 번의 상한가로 인해 가지고 거의 60%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년 기다려서 한 50%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올라가는 것도 2년 동안 가다 보니까 매일같이 팔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 큰 금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거나 기관 투자자라던가 펀드 매니저들 자금을 크게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간다는 관점으로는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 사실 삼성전자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갔을 때 6만 5천대까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 5천대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수익밖에 안 낼 텐데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 내가 100만 원 사놓고 20만 원 벌어봤자 20만 원 버는데 한 1년 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기분 좀 나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좀 살만한 종목은 아닌데 하도 많이 사가지고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반등의 폭은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나라가 사실 위협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회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겠는데요. 사실은 위기에 가깝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거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올 때 물려 계시는 분들이 탈출로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굉장한 위기에 놓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물에 젖듯이 그냥 슬슬 내 계좌에 있는 자산이 녹아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이 좀 나올 때 잘 탈출하셔라.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는 탈출할 기회가 지금 와주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또 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투자의 결이 좀 다른 분들은 뭐 이걸 사겠지만 저는 내려와 있는 거 사라라고 늘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주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주면 2,600~700까지 야금야금 올라갈 겁니다. 세게 못 가고요.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올라올 때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현금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주식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저점에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IE 테크놀로지요. SKI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
24,100원이고요. 24,100원에 비중 30%입니다. 꽤나 많이 사셨네요. 네. 뭐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매수가는 좋거든요. 매수가는 그렇게 비싸게 사진 않으셔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지만 뭐 안 좋을 때 좀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안 좋을 때 때문에 좀 사야 돼요? 사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떨어졌고 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 기업만 보더라도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죠. 300억 벌다가 지금 2,900억 손해를 보기 시작을 했고 매출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럼 앞으로 좋아질 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네. 수도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2차 전지 밀리고 있지,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으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다가 사실 네. 앞으로 좋아지기 좀 힘들지 않나요? 특히나 ESS라든가 이런 쪽들도 보면은 뭐 전기 저장 네. 장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당장에 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화석을 다시 쓰자, 기름을 다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분위기상 2차 전지가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네.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반등이 나온다면 탈출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전지를 새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 물린 분들이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반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아직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도 뭐 예측을 했을 때 다 맞추면 좋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이 틀려버린 게 하나가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 반등입니다. 작년 초부터 해서 2차 전지 반등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모두가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저도 그렇고 저도 2차 전지가요. 에코프로가 대장이잖아요. 에코프로가 네네. 2024년 초에 반등이 나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중순이라도 네.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연말쯤이라도 나갈 줄 알았는데 아유 무슨 그런 반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네. 나갈 것 같다 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SK 테크놀로지 마저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갈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아직도 거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지금도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뚜렷한 호재라든가 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없다면 사실 이거 반등 안 나오고 또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물린 분들이 반등이 나올 때쯤 돼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것은 물린 종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신규로 네.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것도 비중이나 30%나 들어가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뭔가 좀 저는 제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투자입니다. 싸다고 사시는 거는 뭐 좋은데 싼 게 비지떡이란 네.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저점에 투자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쉬운 매매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네. 잘못 잡으면 진짜 잘못 잡아가지고 안 좋은 종목 잡아가지고 괜히 고생하게 되거든요. 저점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네. 있어가지고 지금 좀 잘못 고르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네. 매수가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들고 가는데 부담은 안 되지만은 밑으로 네. 빠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네. 뭐 22,000원대가 지금 최근에 단기 저점 만들어 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2,000원 무너지면 네. 그냥 손절하시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거고요. 반등이 좀 네. 나와준다면은 지금 요즘에 장도 좀 좋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지라든가 SK 테크놀로지 이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28,000원 내지 한 3만 원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갈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요. 그 정도쯤 예. 올라오면 그냥 바로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고 이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를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아,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멘토님,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그저께 RFHIC 그 50% 정도 수익해가지고 그 통화했던 사람인데요. 네, 제가 그 다음날 다 팔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결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네. 내리셔가지고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매도는 그런 식으로 잘 진행을 하세요.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 거 아닙니다. 판다고 결정 내렸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이시고요. K이시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1,800원에 25%요. 1,800원이요? 네네. 일단
비중이 25%라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할 돈은 있으세요 혹시? 한 5% 정도밖에. 아, 5% 갖고 안 돼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해야 돼요. 5%는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그거는 뭐 한다고 하나 싶은 정도의 돈이에요. 5%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한 25% 네. 정도의 현금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종목 정리해서라도 이거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면 KC 탈출이 힘듭니다. 아, 추매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 제가 불안해서. 추매를 해도 되는 기업인지보다 중요한 건 추매를 안 하면 지금 이거 손실을 그냥 완전히 그냥 각오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매를 해도 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추매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하는 것을 좀 모험을 걸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이상한 터무니없는 가격에 잡아놨으니까요. 이해가 네, 되세요 혹시? 이 기업이 잘 네네. 났고 못 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매수가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내 매수가를 엉망진창인 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 네. 상폐가 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걸 지금 추가 매수 안 하면 이 손실 그냥 그대로 다 감당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근데 어쨌든 손실 줄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패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상패가 아닌 과정 속에서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상한 가격에 잡아놨거든요. 비중도 25%나 너무 많이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인가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가격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안 하면 그냥 손실을 각오하고 나오시면 되는 건데 손실 각오 되셨나요? 이거 돈 다 날리셔도 괜찮으세요? 손실률 지금 한 아니요, 50% 안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죠? 네. 반토막 이상 좀 나 있는데 이거 손실 나도 괜찮은 돈이에요? 감당 가능하세요? 아, 아니요. 제가 다른 종목을 추매를 했는데 그게 지금 거래 정지가 돼서 이것도 또 그 그럴까 봐 엉망진창으로 불안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될 만한 기업을 왜 추가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멘토님한테 한번 여쭤볼. 그냥 그 전에 보고. 했어야지. 돈은 어디다 써버리고 지금 이제 전화해가지고 현금 5%밖에 없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현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대출 없이 뭔가 현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현금 없으면 이거 그냥 기다려서 나오는 거고 기다려서 나올 때 손실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신도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돈을 써버렸고 그러면 현금이 없고 추가 매수 안 되고 추가 매수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제가 끌어다 올려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손실 각오하고 나오자라는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니 방송 상담해드리고 있고 매주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왜 먼저 추가 매수를 하고 자꾸 전화를 하시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타까움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현금 없지? 추가 매수한 종목은 거래 정지 당했지? 그냥 그거 정리가 안 되지? 그럼 추가 매수할 돈이 없고 그럼 얘는 이제 손실 각오하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일단 이 회사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엮여 있기도 하고 예전부터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있는데 막 엮여 있던 기업이긴 한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완제품을 팔아내는 기업들은 돈을 좀 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마지막에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얘들은 그런 기업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환율의 영향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오는 원자재는 비싼데 납품가는 싸기 때문에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환율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반도체가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위기예요. 반도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여기서 어쨌든 반등이 나갈 것인가라고 하면 과거에도 이렇게까지 빠졌을 때 700원, 800원 언저리쯤 많이 빠지면 500원쯤에서는 반등이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던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더 큰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더 큰 악재라 하면 이제 재무적인 문제가 될 건데 재무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고 자본은 많아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돈은 많아지고 있는데 빚은 적어지고 있으니까 재무적인 위험은 좀 덜하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했을 때 한 500원에서 큰 악재만 없다면은 500원에서 한 1,000원 사이 여기 언저리쯤에서 자리 잡다가 튀어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럼 튀어 오르게 되었을 때 시청량의 매수가까지 갈 거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한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올라올 텐데 저기서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네. 것처럼 저기까지 올라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믿자야 본전이다. 어쩔 수 없다 하고 딱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라는 시도라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도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딴 데 추가 매수를 해버려가지고 거래 정지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왜 주식을 할 줄도 모르면서 왜 함부로 매매를 하시고 함부로 선택을 하십니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할 줄 모르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인 네.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일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저도 지금 안타깝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시청자님은 각오해야 되는 게 이 종목이 20-30% 손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20-30% 손실은 그냥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정합시다. 그래서 20-30% 손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50% 손실 날 만한 것을 20%대에서 30%대 손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 해도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건지는 거죠. 그 건진 걸로 다른 매매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추가하면서 했는데 거래 정지 당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손댈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만 원 정도, 800원 여적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시간이 좀 네. 지나가면요. 대신에 이 자리 네. 잡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반등 나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보다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튀어 오른다 하더라도 1,2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1,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정답이 될 것 같고 기다리면은 1,200~1,300원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뭐 내부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500원이라든가 그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은 지금 직장 다니고 계세요? 네네. 직장 다니다 보면 월급 이렇게 뭐 적금 같은 거 넣고 계세요? 네, 적금 넣고 있어요. 네, 그거 깨고 이거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500원 밑으로 빠지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돈 다 날려요, 그냥. 그러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가 줘야만 합니다. 적금은 어차피 이자 주도 안 해요, 그거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네. 적금 넣을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차라리 주식 넣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얘를 공격적으로 그만큼 투자할 만한 자리라든가 그 정도의 어떤 힌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꾸준히 적금 넣으시고 얘가 500원 이하로 빠진다거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한 1억 주? 얘가 지금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한 1억 주나 800 이거 근데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감자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걸 해서 빠진다면은 8천만 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줘야 돼요. 그때쯤 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신 다음에 그땐 적금 깨고 전화 주시는 게 좋아요. 현금 5% 갖다 안 됩니다. 이거 25%만큼의 현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에 들어간 돈을 손실 없이 나오는 걸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MS 오토텍이고요. 네. 6,370원에 8%입니다. 8%면은 현금 있으시죠? 네네. 추가 매수 할 선생님, 수 있는 저번에 정도의 제가 현금. 한번 상담했는데 네. 2,000원 이하에서 추매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나와버렸어요. 상관없어요. 뭐 거래량이 오늘 좀 나왔으면 이제 오늘이 바닥인갑다, 여기가 바닥인갑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2,000원 밑으로 빠지면 좋은데 2,000원 밑으로 안 갔으면 네.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네. 바닥을 잡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닥을 네. 잡으려나 보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종목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이제 이런 거래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생겼다라는 것은 2,000원까지 안 빠지고 여기 2,200원쯤까지 가니까 얘가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 듣다 보니까 짜증나네 하면서 이제 약간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시청자님을 잔소리한다고 치면 한 1분, 2분 견딜 수 있겠지만 3분, 5분, 10분 넘어가면은 그만 좀 해라 할 때가 오겠죠. 그죠? 네네.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그만 내려가자.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많이 묻다 이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반응이 살짝 나와준 건데 이렇다고 해도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내려가겠죠. 시청자님이 자녀를 잔소리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막 뭐라 하다 보면 자녀가 엄마 그만 좀 해라 많이 들었다 이가 하면은 그래 알겠다 내가 여기까지 할게 이럽니까? 아니면 이것 봐라 하면서 더 화냅니까? 또 하죠. 더 하고 더 안 하고 이게 지금 장난치나 하면서 지금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이 버르장머리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사람 절대 그렇게 못 끝내요. 그러니까 결국 하락하는 이게 여기서 멈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멈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멈추려고 하는 브레이크를 한번 딱 밟아준 거지 끽 하고 바로 뚝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이제 밀려나간다. 자동차 브레이크랑 똑같습니다. 밟고 난 다음에 바로 딱 서는 게 아니라 밀려나간다. 대신에 이제 속도는 어떻다? 느려질 거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이제 힘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셌다면은 이제부터는 완만하게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닥을 잡아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부터는 지켜보면 돼요. 그건 추가하면서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네네. 지켜보면 되고 2,200원대 자리를 잡는지 아니면 예.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이제 완만하게 떨어질 텐데 완만하게 떨어지면은 이제 약한 힘으로 2,000원까지 약간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제 목표대로 2,000원대쯤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200원 여기 자리 잡아버리면은 뭐 2,200원에 추가하면서 해도 2,000원이나 2,200원이나 200원 차이인데 뭐 상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회사가 이거는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했어요. 600억에서 1,700억까지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빠져 있다?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빠져 있는 거고 시청자님이 샀던 6,000원대는 돈 못 버는데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을 벌진 못했는데 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잘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못 버는데 그냥 주가만 올라간 건데 돈을 못 버는데 비싼 걸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남들 추가하면서 할 때 내가 신규 매수하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투자의 메리트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상 만약에 MS 오토텍을 지금 안 사서 들고 있다면은 지금부터 사서 들어갔으면 이제 앞으로 수익 나는 일만 남았겠지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사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맨날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 사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왜요? 뭐가 잘못된 건데요? 난 잘 모르겠어요.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깨달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쯤이면 추가하면서 하기 괜찮습니다. 대신 한 6개월 정도 지켜봅시다. 네.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지금 매수한 금액만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오후 1시에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축구센터 봉관동 3층 소 세미나실에서 오전 11시에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멘토님 들 강연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전주와 천안을 가지만 그 외 지역에 내가 또 강연회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가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으시고 통찰력도 키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미셀요. 파미셀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000원에 20%인데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오늘요? 예. 왜요? 전번에 이거 사가지고 내 전번에 옛날에 몇 달 전에 선생님한테 이거 문의를 함께 좀 지고 가라 해가지고 전번에 한 팔았거든요. 9,000원에. 네. 5,000원에 사가 9,000원에 팔았는데 이번에 팔고 나서 뭔가 또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 좀 적게 한번 사봤어요.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올까 싶어가. 회사가 좀 무슨 흑자도 좀 많이 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뭐 일단 지금 매수하시는 매매하시는 방법 자체가 저랑은 완전 다른 매매라 가지고 지금 저는 예, 말 내가 알지요. 저는 이거 전번에 지금 한번 뭐 하시는지 잘 먹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뭐 예.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왜 이러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매매로 들어가서 단타를 치고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샀으면 오늘 올라올 때까지 팔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저는 예. 생각을 하는 게 그 어르신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000원에 판 것을 10,000원에 사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누가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냥 그렇지, 9,000원에 판 그거는. 거를 더 비싸게 왜 사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님이 9,000원에 팔 수 있었던 거 5,000원에 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예, 5,000원에 5천원에 사가지고 9,000원에 수익이 난 팔- 거지. 그 9,000원에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닌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더 아까워가지고 또 다 달라붙고 이러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9천원에 주가라는 게 팔았는데도 9천원에 판지 오래됐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함부로 따라붙게 되면 고점에 물리시게 돼요. 그러면 맞아요. 주가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럼 영원히 예.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순간쯤엔 고점이 돼버리는데 이게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 시청자님이 지금 이 산 자리가 내일부터 갑자기 고점이 돼서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갈 예.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건 아무도 그러면 몰라요. 이건 내 생각에 모른다고요. 만 원대만 팔까 싶어가지고. 10,000원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게. 제가 봤을 예. 때는 이건 지금 상담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내일 아침에 매도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수익률 8%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상담 가치가 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상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 파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천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한유화 대한요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1만 3천 원에 20%. 11만 3천 원에 20%. 20%요. 그렇군요. 뭐 일단 20% 비중 나쁘지 않고요. 매수가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대한유화도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대한유화도 지금 이제 최근에 뭐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반도체 소부장기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급등을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얘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는 2차 전지보다는 석유화학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 에틸렌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석유화학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석유화학 구조조정 안 하면은 망가진다, 뭐 진짜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석유화학은 굉장한 위기고 석유화학이 위기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경쟁자들이 싸게 팔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싸게 팔고 중동이 싸게 팔 거다 하면서 공장 짓고 있어가지고 석유화학 쪽들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대한유화가 이제 석유화학을 만들다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옷 만드는데도 석유화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폴리에틸렌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여기 전부 다 기름 들어가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들에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고 특히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얼마나 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2차 전지 올라갈 때 세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냄새도 아니고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막 갈 때도 그때도 세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석유화학으로 봐야 되는데 석유화학은 지금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리에서 다시 우상향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마치 그 SK 에너지 롯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시면은 반등 나갈까 싶었는데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근처에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팔아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처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시청자님 눈치를 챘어야죠. 아, 문현진 저놈이 지금 무슨 말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라는 거 눈치를 챘어요. 아니, 대화가 되는, 사회생활 해보시면 무슨 대화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걸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번 반등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좀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민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밑밥 간 거잖아요. 이거 지금 안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질 이게 것 일단 같다. 내려갔을 때 추매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니요, 추가하면서 안 해도 석유화학이 돼요. 안 좋아서. 추가하면서 안 해도 돼요. 추가하면서 없이 그냥 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운이 따라줘가지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을 이용해서 아마 이 운이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본전 내지 12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주 약수익일 거예요. 12만 원까지 가봤자. 어쨌든 본전에서 약수익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그 기회 때 나가지 못하면은 뭐 그 뒷이야기는 안 해도 알겠죠?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주들 위기입니다.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조선업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조선업도 지금에서 올라오지만은 약 10년간 바닥을 기어당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인제서야 뭐 빛을 본다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얘 지금 주가 보세요. 2014년부터 해갖고 바닥 기어다니면서 지금 뭐 한 번을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가 인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 올라오지 못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은 산업이 지금 석유화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석유화학은 시작이다.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물려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 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뭐 올라올 때 사실 좀 더 수익 노려보고 싶은 막 욕심은 생기겠지만 저는 그 욕심 부리다가 물리면 답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비중을 줄이시라. 본전쯤 올라올 것 같고요. 본전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2만 원이라든가 그 이상까지 조금 노려보시되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팔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물리지 마세요, 이번에는. 네. 네, 그래서 이번 반등 때 잘 정리하시고 석유화학은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 향후 고맙습니다. 한 5년, 10년 동안 석유화학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요, NC소프트 84,400원에 30%요. 18만 400원이요? 네. 매수가 그렇게 높진 않았네요. 근데 이게 사고부터 계속 빠지고. 게임 안 하시죠? 네. 주변에 자녀도 게임 안 하세요? 자녀나 안 뭐 해요. 후배나 뭐 친구나 아무도 게임 같은 거 안 하세요? 컴퓨터 게임?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NC를 게임을. 샀죠. 근데 이게 뭐 저기 뭐요? 관세 영향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인 게임을 안 것 하시니까 같아서. NC소프트를 사죠. 게임하는 사람들은 NC소프트 싫어해요. 아, 저는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게임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취미가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늘 하고 사는데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 다 압니다. NC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C 게임 하지 말라 하면서 불매운동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NC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3천억 영업이익 내다가 지금 1,000억 적자가 나고 있어요. 게임사 중에서 이런 기업들 잘 없어요. 우리 네, 그 그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남양 불매운동 이런 거 아세요? 남양 불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남양 유업에서 나오는 어떤 뭐 음식들 이런 거 불매하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옛날에 일본 일본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일본 예. 불매 이런 거 막 분위기 잡혔던 거 기억나세요? 예, 롯데 뭐. 막 롯데 불매하자 이런 게 이야기 나오고 뭐 네. 일본 불매하자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예. 그 일본 불매하자 이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니클로 막 점포들 많이 뺀 거 맞아요. 아세요? 네, 알아요. 장사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불매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요, 굉장한 분위기가 생기는데 시청자님 게임에 돈 써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을 안 해요, 하시니까 아마 안 예, 썼을 예. 거예요, 그죠? 그럼 시청자님은 예. 게임사한테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죠? 네.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허. 게임하는 사람들이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그 고객인데 저 같은 사람들 NC소프트 안 좋아한다니까요. 안 좋아요. NC소프트 게임은 그냥 안 한다니까요. 어디서 만들었지? NC네 안 해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게임을 잘 샀네요. 모르니까 사신 거라고요. 관세 영향 예. 안 받는 기업을 사실 거면 다른 게임 관련주로 옮기시는 게 맞지. NC소프트를 사신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게임을 잘못 몰라서 샀어요. 하는 거예요. 게임을 몰라서. 예. 그럼 근데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서 게임을 사실 바에야 관세 네. 영향 안 받지만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요? 관세 영향 안 받는 아유.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웹툰 관련주라든가 시청자님 조금 그래도 좀 관심 있어서 하는 게 낫지. 게임은 아예 안 하시는데 게임 관련주 사시는 건 좀 그래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르면 네. 안 하는 게 맞아요. 모르는 업종 하지 마세요. 나는 게임을 아예 모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하지 좋아하는데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녀가 게임 한다면 막 몇몇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럼 네. 그런 분이 무슨 게임주를 사요? 게임은 좀 아니, 그러니까. 진흥을 하는 사람들이 사야지. 그러니까 저는 바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바닥. 있어가지고 바닥인 다른 종목 많으니까 게임 관련주 네.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계속 그럼 하지 맙시다. 손절해야 돼요. 저는 그냥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 거예요. 물론 네. NC소프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슬슬 잡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NC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16만 한 5천 원대 여기가 저점인데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손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는 거기를 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져가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20만 원대에서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좋아서 올라오는 거 네. 아닙니다. 그냥 단순 파동이에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데 16만 5천 원 또 무너뜨린다면 또 저점 깨고 또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가 또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거의 심연입니다, 심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시고 게임주는 다시는 앞으로 평생 사지 네. 마세요. 아시겠죠? 안 좋아하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 게임주를 사실 거면은 게임 하나 뭘 해보시고 사세요. 네. 아시겠죠? 게임 관련주는 네.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기 LG화학 5%요. 49만 원. 뭐 일단 탈출 안 됩니다. 아,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죠? 뭐 부연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탈출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게 시청자님도 그냥 뭐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합니다. 저는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지금 전문가 생활 11년 동안 하면서 기다리면 올라올 겁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냥 확실하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2023년부터 계속 노래 불렀던 게 있어요. 화학, 머티리얼즈, 뭐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가 화학 이런 거 들어간 것들 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석유, 화학 이런 쪽 안 좋기 때문에 사지 말라. 이거 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탈출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이 5조대 나왔던 기업이 지금 적자로 난다는 것을 1,000억 나오던 기업이 적자 나는 게 아니라 그냥 5조 나왔던 기업, 영업이익이 5조가 나왔던 기업이 2,000억대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분기별로. 그만큼 안 좋아진 거죠. 5조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100억 벌던 회사가 100억 적자 나는 게 아니라 지금 5조 벌던 회사가 적자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5조라는 그 엄청난 그 환경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어제 한 1,000원 벌었던 애가 오늘 내가 1,000원 잃었다 해봤자 불쌍하다는 생각 안 들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100억 벌던 애가 오늘 갑자기 돈을 뭐 이제 뭐 날리고 있다, 돈을 못 벌고 있다 하면은 야, 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친구끼리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잘 나가던 애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잘 나갔냐면 진짜 잘 나간 거예요. 거의 뭐 대기업 회장급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런 기업이 회생이 가능한가 하면요. 거의 불가능하다 쪽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석유, 화학 이런 쪽들은 뭐 사업의 구조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편해야 될 거고 석유, 화학 기업들 중에서 매각되거나 뭐 합병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중에 상폐가 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석유, 화학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석유화학은 몰락입니다. 거의 몰락 수준에까지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조선업이 10년 전에 몰락 수준으로까지 갔다가 인자 인공호흡기 달고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합병을 하고 매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는 과정이 10년 걸렸어요. 산업 하나가 죽으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LG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화학 관련주들도 10년이 걸리는데 LG화학은 그중에서도 악질이었죠.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상장이 됐지만 그 당시에 LG화학 올라갈 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화학 제품은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에너지 솔루션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는데 에너지 솔루션을 쏙 홀랑 빼가지고 상장을 따로 시켜놨으니까 얘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고 여기까지 주가 올라간 모든 것들이 다 신기루처럼 의미가 없는 주가 상승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솔루션을 빼버렸으니까요. 그 빼고 나니까 화학밖에 없는데 화학은 지금 전부 다 적자네. 거기다 위기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래라면은 지금보다도 더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0만 원 또는 뭐 저기 한 5만 원대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 있느냐? 추가 매수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추가 매수한 돈까지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5%인 게 살린 겁니다. 시청자님은 진짜 비중이 5%라서 행운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비중이 50%였다. 큰 돈 날릴 뻔했는데 비중 5%면은 다른 거 잘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이 5% 정도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50%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50% 들어갔는데 그 종목에서 10% 수익 나면 50% 곱하기 10%니까 5%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50% 들어간 종목으로 10% 수익 내서 5% 정도 내 원금 대비해서 5% 번 걸로 얘를 그냥 다 잘라버린대요. 그냥 다 손들어버리고 없는 셈 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전략이에요. LG화학을 상담받고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얘는 손대면 손댈수록 답도 없으니 손을 안 대는 게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박살날 거니 손실 만회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뭔가 수익 낼 방법도 없고 반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종목 수익 내서 자릅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대덕전자 24,800원에 17%요. 24,800원에 17%요? 네.
뭐 이 정도 매수가면은 가능성은 좀 있겠는데요. 비중이 17%라서 추가하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덕전자도 지금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기업인데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 나가려고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특히나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도 반등 나가려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지금 바닥에서 막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가 지금 이 12월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반등세는요.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상승이 좀 이어진다는 조건 하에서는 아마 21,000원대 정도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1,000원대 정도까지요. 그러면 21,000원대쯤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손실은 좀 있겠지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위기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반도체 산업 중에서 특히나 이런 대덕전자와 같은 하청 쪽에 있는 쪽, 하청에 가까운 기업들은요. 사실 부품 판매하고 이런 기업들은 조금 힘듭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에다가 이렇게 부품 납품하거나 이런 기업들은요. 좀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향후 적자가 나거나 또는 이 영업이익도 2천억 벌다가 지금 100억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천억 벌다가 100억대로 줄었는데 이것조차도 적자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점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은 못 버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는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 나올 때 21,000원대쯤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됐을 때 매도할 수 있도록 21,000원대쯤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000원대에서 이제 연락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더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그때쯤 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여기서 반등 끝나버리고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15,000원쯤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제이스텍입니다. 제이스텍을 추매를 좀 해서 본전 올 때까지 들고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7,000 일단 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5%에 담으셨네요. 일단 제이스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회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좀 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적자 안 나는 기업들 찾기가 좀 힘든데 그중에서 특히나 뭐 OLED, LCD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이라든가 엮여있는 이런 기업들, 반도체 쪽 엮여있다면 전부 다 적자 나고 있어요. 거진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적자 전환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이스텍이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 메리트가 있을까요? 하면은 당장은 없어요.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할 만한 그런 메리트까지는 없는데 시청자인 비중이 15%인데다가 만약에 다른 종목이 없다라는 가정하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이 있으면은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다른 종목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지금 여기서 쌍바닥 그리고 있는 요 흐름에서는 약간 승부수라고 하죠.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닌데 또 안 하자니 아쉬운. 그래서 현금이 좀 많이 남아있다면은 남아있는데 뭐 한번 뭐 좀 모험을 걸어보지 뭐 하는 약간의 도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만약에 한 전체 계좌 비중 대비해가지고 현금이 한 40%에서 50% 정도 이상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본전 오는 거 기다려도 될 것 같고요. 현금이 50%까지는 없고요. 요거 추가 매수할 정도의 돈 딱 15% 정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종목을 보고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얘는 선순위는 아니고요. 조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추가 매수죠. 그래서 다른 종목이 추가 매수할 종목이 없다. 그럼 얘를 추가 매수하는 게 낫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로 왔으니 뭐 제가 뭐 볼 방법이 없네요. 어쨌든 다음에 또 한 번 더 상담하셔가지고 닉네임 기억해 놓을게요. 자켓님 거, 다른 종목 거 제가 올리면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면서 없이 반등 나올 때 이거는 본전까지는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전이 딱 그 저항선이거든요.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본전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 저기까지 올라올 것을 대비해서 추가하면서 하시려고들랑 조건부 현금 50%, 40% 정도 이상 확보했을 시 또는 내가 다른 종목이 우선순위가 조금 이렇게 잡아봤을 때 우선순위가 전부 다 낮고 얘가 1순위일 시 그게 이제 추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거는 스스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상담을 여러 번 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비싸게 산 사람과 싸게 산 사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싸게 산 사람들은 웃는데 수익 내는데 비싸게 산 사람들은 지금 울상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싸게 사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항상 여러분들 투자 관점으로 잡아놓으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